캄보디아 왕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족을 중고버스에 태우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왕실 운전기사는 외쳤습니다. 한국? 게다가 중고? 왕실 체면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단 하루의 경험 뒤에 그는 운전석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한국 버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쏙첸입니다. 캄보디아 왕실에서 관광버스를 몰아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죠. 왕궁 차고에 서 있는 5대의 중국산 관광버스를 바라봤어요. 모두 제가 직접 선택한 최고급 차량들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좌석, 화려한 내장재까지 완벽했죠. 왕실의 품격에 어울리는 버스들이었어요. 아침 일찍 차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왕실 비서관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쏙첸 아저씨, 정부에서 나온 분들이 찾아왔어요. 차고 입구로 향하니 정장을 입은 공무원 2명이 서 있더군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청에서 나왔습니다. 왕실 관광버스 관련해서 논의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최근 외국 귀빈 방문이 늘어나면서 차량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어컨 고장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정비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운전자 실력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기계는 원래 고장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고 관광버스를 들여오면 어떨까 해서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검증됐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중고라고 했나요? 한국산 중고버스를 왕실에 들여오자는 겁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신 나갔습니까? 왕실의 중고 차량이라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8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중국 최고급 신차를 두고 한국 중고차라니요. 말이 됩니까? 저는 차고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제가 15년째 몰고 있는 버스에 손을 올렸어요. 화려한 골드라인이 그어진 흰색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차 한 대가 10만 달러가 넘는다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왕실 전용이라는 자부심으로 선택한 거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공무원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용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용성이요? 운전도 품격입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서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제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왕실 기사가 4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하루아침에 버리라는 겁니까?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차고에 남았어요. 버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의 촉감이 익숙했어요. 이 자리에서 왕족들과 외국 귀빈들을 모셔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푸놈펜 시내를 누비며 캄보디아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렸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왕실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외국 귀빈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중고차를 타고 온 캄보디아 왕실이라고 비웃을 텐데 말이죠.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산 중고버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왕실의 명예를 걸고 평생 일해온 제가 중고차 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일본 외무대신이 공식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왕실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준비했죠. 저 역시 제가 가장 아끼는 버스로 영접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부터 차량 점검을 완벽하게 했어요. 엔진 오일부터 타이어 공기압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에어컨도 시험 가동해봤죠. 시원한 바람이 나왔어요.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왕족분들이 버스에 오르셨어요.
왕자님과 공주님, 그리고 수행원들까지 총 15명 정도였습니다. 일본 외무대신과 수행단도 함께 탑승했어요.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일본 외무대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통역관이 바로 캄보디아어로 번역해드렸어요. 푸놈펜 시내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앙코르와트 복제 건물인 실버 파고다를 구경시켜드리려고 했어요. 차창 밖 기온이 섭씨 38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10분도 안 돼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에어컨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윙윙거리는 소음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에어컨이 좀 미지근한 것 같은데요? 수행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춰봤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10분 후 완전히 멈췄습니다.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만 나왔어요. 차 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족분들과 일본 귀빈들이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저는 급히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보닛을 열고 엔진룸을 확인해 봤어요. 냉각수는 충분했습니다. 에어컨 벨트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왕족분들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계셨어요. 일본 외무대신도 정장 재킷을 벗으셨습니다. 모든 창문을 열었지만 바깥 공기가 더 뜨거웠어요. 다른 차량을 부르는 게 어떨까요? 수행원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차량이 도착하려면 1시간은 걸릴 텐데요. 그 시간 동안 귀빈들을 이 더위에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틀어봤어요. 여전히 뜨거운 바람만 나왔습니다. 차 안 온도계가 40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40년 기사 생활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왕족 앞에서, 그것도 외국 귀빈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결국 대체 차량이 와야 했습니다. 왕족분들과 일본 수행단은 다른 버스로 옮겨 타셨어요. 저는 고장난 버스와 함께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캄보디아 왕실 관광버스 에어컨 고장으로 일본 외무대신이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땀을 흘리며 부채질하는 귀빈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왕궁으로 돌아와서 저는 사표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왕실 기사로 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왕실 비서관이 저를 불렀어요. 쏙첸 아저씨, 이번 일은 기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은 운전자인 제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국 한번 다녀오십시오. 정부에서 준비한 출장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아직도 한국산 중고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직접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서관의 말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 굴욕을 당한 상황에서 거절할 명분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중고를 새 차처럼 보여주려는 속임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푸놈펜 공항과는 규모부터 달랐어요. 활주로가 몇 개나 되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터미널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컸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국 정부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공항 셔틀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셔틀버스가 예상 밖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에어컨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좌석도 푹신했고요. 캄보디아에서 타본 어떤 버스보다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이 버스도 한국산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현대 유니버스입니다. 공항 셔틀용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공항 셔틀버스가 이 정도라면 관광버스는 어떨까 싶었어요. 하지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도 인상적이었어요. 차선이 깔끔하게 구분되어 있고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 질서가 잘 잡혀 있었어요. 끼어들기나 무리한 추월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네요. CCTV와 단속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의식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캄보디아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또 다른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몇 분 후에 버스가 온다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 전광판은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GPS로 버스 위치를 추적해서 도착 시간을 계산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요. 캄보디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객실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네온 사인들이 화려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측 담당자를 만났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중고버스 수출 담당 매니저예요. 박지영이라는 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내일부터 중고버스 리퍼비싱 센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게 보여줘도 중고는 중고일 테니까요. 하지만 하루 종일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밤에 호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공항부터 호텔까지 오는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 정확한 정보 제공, 질서 정연한 도로 상황까지요. 80년대 한국에 대한 제 기억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중고버스를 새 차처럼 포장해서 보여주려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본 것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내일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영 씨가 호텔로 마중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진지하면서도 친근했습니다. 오늘 중고버스 리퍼비싱 센터를 보러 가겠습니다. 조금 멀어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차 안에서 박지영 씨가 한국 중고버스 산업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연간 수천 대의 버스를 해외로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객이라고 했어요. 리퍼비싱 센터에 도착하니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축구장 3개는 좋게 될 만한 크기였어요.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중고버스 재생센터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해체부터 재조립까지 말이에요. 박지영 씨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구역에서는 버스들이 완전히 분해되고 있었어요. 의자부터 엔진까지 모든 부품이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중고버스 정비입니까?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캄보디아에서 보던 정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네, 모든 부품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요. 작업자들이 부품마다 번호를 매기고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계적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두 번째 구역에서는 엔진 정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서 내부까지 청소하고 있었어요. 피스톤부터 밸브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엔진도 이렇게까지 뜯어서 정비하나요? 물론입니다. 엔진은 버스의 심장이니까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부 교체합니다. 박지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대충 떼워서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세 번째 구역은 에어컨 시스템 전용이었습니다. 냉각장치부터 송풍팬까지 모든 부품을 교체하고 있었어요. 특히 냉각 테스트를 따로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에어컨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더운 지역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박지영 씨가 말하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전 일본 외무 대신 앞에서 당했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구역에서는 완전히 재조립된 버스들이 최종 점검을 받고 있었어요. 도색까지 새로 해서 정말 새 차 같았습니다. 시트도 모두 교체되어 있었고요. 이 버스가 새 차보다 비쌉니다. 박지영 씨가 한 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중고라고 해서 싼 게 아니에요. 품질 보증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중고인데 새 차보다 비싸다니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한번 타보시겠어요? 박지영 씨가 버스 문을 열어줬습니다. 계단을 올라서니 내부가 깨끗했어요. 새 차 냄새까지 났습니다. 좌석에 앉아보니 쿠션감도 좋았고요. 에어컨을 틀어보니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나왔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온도 조절도 정확했습니다. 제가 몰던 중국산 신차보다 성능이 좋아 보였어요. 엔진룸도 보시겠어요? 박지영 씨가 보닛을 열어줬습니다. 엔진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새 엔진처럼 깨끗했습니다. 오일도 새로 교체했고 각종 호스들도 모두 새 것이었어요. 정비도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박지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버스를 타실 분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생각하면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새 차보다 더 꼼꼼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정비도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라니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어요. 마지막 구역에서는 완성된 버스들이 출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두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정말 새 차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 버스들은 어디로 가나요?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요.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고버스 정비 과정인가 싶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본 어떤 신차 공장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박지영 씨가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생각하신 것과 달랐나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영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운전해보는 시승 체험이었죠. 리퍼비싱 센터 옆 시승장에 VIP 관광버스 한 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접 몰아보시겠어요? 박지영 씨가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한국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운전석에 앉으니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핸들, 기어, 페달 위치가 제가 몰던 버스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계기판이 더 정교해 보였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진동도 없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몰아본 어떤 버스보다 정숙했죠. 정말 조용하네요. 소음 차단에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승객들의 편안함을 위해서요. 박지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기어를 넣었습니다. 기어 변속도 부드러웠어요. 클러치 감각도 좋았고요. 서울 시내로 나가니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민첩하게 반응했어요. 핸들이 가벼우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브레이크도 예민하지 않고 적당했죠. 첫 번째 정류장에서 시험 승객들이 탔습니다. 관광업체 직원들과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모두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고버스예요? 한 승객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좌석에 앉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새 차 같은데요? 쿠션도 푹신하고 공간도 넓고요. 에어컨을 틀어보니 시원한 바람이 균등하게 나왔습니다. 소음도 전혀 없었어요. 온도 조절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에 경사진 구간이 나왔습니다. 엔진 파워가 궁금했어요. 가속 페달을 밟자 힘있게 올라갔습니다. 승객들이 밀리는 느낌도 없었죠. 엔진 출력이 상당하네요. 네, 산악 지형이 많은 동남아시아를 고려해서 엔진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박지영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하다니요. 남산 주차장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했습니다. 승객들이 버스 외관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어요. 정말 새 버스 같아요. 페인트 칠도 완벽하고 타이어도 새 거네요. 한 관광업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내 번화가를 지났습니다. 정체가 심했지만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고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좋네요. 뒷좌석에서 승객이 말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마치 제 버스인 것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리퍼비싱 센터로 돌아와서 주차를 마쳤습니다. 총 2시간 동안 서울 시내를 돌아본 시승이었어요. 승객들이 모두 만족해하며 내렸습니다. 이런 버스라면 캄보디아 관광객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한 승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운전석에서 내리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고버스가 맞나 싶었어요. 새 차보다 좋은 것 같았거든요. 어떠셨어요? 박지영 씨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뒤바뀐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것 같아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박지영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40년 동안 믿어왔던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무더위부터 시작해서 정돈되지 않은 교통 상황까지 말이죠. 왕궁차고로 돌아와서 제 버스들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워했던 차량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에어컨 시스템부터 점검해봤어요. 냉각 효율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본 체계적인 정비와 비교하니 부족함이 눈에 띄었죠. 왕실 비서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어요. 일주일 후 정부에서 시범 운행용 한국 중고버스 2대를 들여왔습니다. 현대 유니버스 모델이었어요. 외관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시범 운행 첫날이었습니다. 태국 관광객 30명을 모시고 앙코르와트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저는 새로 온 한국 버스를 직접 몰아봤습니다. 승객들이 타자마자 반응이 달랐어요. 좌석이 편안하다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에어컨을 틀자 시원한 바람이 고르게 퍼졌어요. 와, 이 버스 정말 좋네요. 태국 관광객 한 명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가이드가 통역해줬어요. 3시간 동안 달렸는데 승객들이 편안해했습니다. 진동도 적고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쉴 때도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좌석도 푹신하고 공간도 넓어서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웠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폭염이 몰아쳤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었어요.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에어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 없었어요. 차 안 온도가 쾌적하게 유지됐습니다. 승객들도 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정말 시원해요. 밖이 이렇게 더운데도 말이에요. 승객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외무 대신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흘간의 시범 운행이 끝났습니다. 무사고였어요. 승객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정비소 소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 버스들은 손댈 곳이 없겠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별다른 고장이나 문제가 없었어요. 왕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체 차량 교체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관광청 담당자부터 왕실 비서관까지 다양했습니다. 시범 운행 결과가 좋았습니다.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해 보려고 해요. 관광청 담당자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쏙첸 기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저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제가 책임지고 설득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대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왕실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실용성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확신을 줬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차고에 남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몰았던 중국산 버스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작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차체를 쓰다듬어 봤습니다. 함께한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기술이 체면을 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고집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왕실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체 차량을 한국산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쉬움도 컸거든요. 중국산 버스 5대를 폐차장으로 보내는 날이 왔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들이었어요. 특히 제가 몰았던 버스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차고에 나가니 폐차장 직원들이 와 있었어요. 견인차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 온 거죠. 제가 가장 아끼던 버스부터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골드라인이 그어진 흰색 차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여전히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죽 시트에 앉으니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왕족분들을 모시고 다녔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푸놈펜 시내 투어부터 지방 행사까지 수없이 많은 여행이었어요. 그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었죠. 외국 귀빈들과의 추억도 많았습니다. 중국 부총리, 일본 의원단, 태국 왕족까지 다양한 분들을 모셨어요. 모두 이 버스를 타고 캄보디아를 둘러보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굴욕이었어요. 일본 외무대신 앞에서 에어컨이 고장난 사건 말입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손으로 대시보드를 쓰다듬어 봤습니다. 흠집과 마모된 부분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폐차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견인차에 올려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천천히 들어 올려지는 제 버스가 작아 보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고생 많았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다른 버스들도 차례로 견인차에 실렸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선택하고 관리했던 차량들이었어요.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허전했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폐차장으로 떠나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차고를 나왔어요. 텅 빈 공간이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박지영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한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캄보디아어 번역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쏙첸 기사님께 한국에서의 만남이 저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기술보다 당신의 책임감이 존경스럽습니다. 편지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기술보다 책임감이라니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를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왕실 기사로서의 자부심과 프로 정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박지영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버스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생각해 봤어요. 기술이 체면을 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고집과 편견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겠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과거에 매달리던 제 모습과 작별한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회상해봤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한국산 버스들과 함께할 예정이었습니다. 왕실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실용성을 챙기는 일이죠. 이제 자신이 있었어요. 석 달 후 새로운 한국산 버스들이 왕실 VIP 관광 코스에 정식 배정됐습니다. 왕실에서는 이를 품격을 지킨 변화라고 평가했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70번째 생일을 맞아 은퇴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40년 왕실 기사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할 시간이 왔죠. 왕실 비서관이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도움을 준 분들을 초청해서 감사 인사를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영 씨도 초청하면 어떨까요? 비서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찬성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박지영 씨가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푸놈펜 공항에서 만나니 반가웠어요. 한국에서 만났을 때보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쏙첸 기사님, 오랜만입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박지영 씨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운행 날이 밝았습니다. 왕실 관계자들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박지영 씨도 특별 게스트로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산 버스 운전석에 앉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40년 만에 완전히 다른 차량을 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어요. 오늘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박지영 씨가 물어봤습니다. 푸놈펜 시내 명소들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왕궁부터 시작해서 메콩강까지요. 푸놈펜 야경 투어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시 곳곳에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은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왕궁이었어요. 야간 조명이 켜진 왕궁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박지영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캄보디아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말이죠. 두 번째 코스는 독립기념탑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진 탑이 웅장해 보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잠시 산책했습니다. 이 버스로 일하시면서 많은 추억이 있으셨겠어요. 박지영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죠. 마지막 코스는 메콩 강변이었어요. 강물이 도시 불빛을 반사해서 반짝였습니다. 모든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경치를 감상했어요. 박지영 씨와 저는 강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푸놈펜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박지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버스는 길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한국산 버스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쏙첸 기사님을 만나서 일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어요. 박지영 씨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승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40년 기사 생활에 대한 격려였어요.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주차를 마쳤어요. 40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이었죠. 운전석에서 내리며 버스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차는 후배 기사가 몰게 될 거예요. 좋은 손에 맡겨지길 바랐습니다. 왕실 비서관이 감사패를 전달해줬어요. 40년 충실한 근무에 대한 표창이었습니다. 무거운 의미가 담긴 선물이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박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가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습니다. 기술이 체면을 지키고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살라고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